왜 당신의 아내는 더 이상 당신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한때 당신의 권력의 지팡이를 축축하게 갈망하며 숭배하던 그 입술이 왜 이제는 교묘하게 고개를 돌려 당신을 해소되지 못한 욕망 속에 홀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사랑, 그것은 단지 음란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헌신이며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의 아내가 그 의식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지 그녀가 피곤해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솔직해지십시오. 더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바로 당신의 몸에서 풍기는 그 향기가 그녀의 모든 욕망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중년 남성의 몸은 호르몬의 변화, 조용히 몸을 갉아먹는 대사성 질환 때문에 다른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냄새를, 그리고 그 변화가 아주 미묘하고 조용하게 바로 두 사람의 침대 위에 깊은 심연을 파고 거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35년간 부부 상담 전문가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부부들의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모든 용기를 내어 가장 은밀한 속마음, 미소 뒤에 감춰두었던 비밀들을 조심스럽게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들은 보통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고민들을 함께 조용히 풀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당신이 감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할 용기가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모든 방법, 당신의 아내가 다시 한번 강요가 아닌 진정한 갈망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 모든 비밀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아픔을 건드렸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른 생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십시오. 저는 적나라한 대화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두 몸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의 아내는 더 이상 당신을 애무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한때 당신의 살결 맛보기를 갈망하던 그 입술은 왜 이제 고개를 돌리는가?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식어버린 사랑에 있지 않다. 그것은 더 원초적이고 더 본능적인 곳에 있다. 바로 당신의 향기에 있다. 남자의 나이가 들면서 그의 몸은 그를 배신하기 시작한다. 한때 그를 강하고 매력적인 향기를 풍기게 했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지 당신의 건강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향기까지도 공격한다. 당신의 땀은 더 이상 젊은 남자의 땀 냄새가 아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시큼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다. 당신의 입안, 당신의 숨결도 변한다. 특히 당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당신의 숨결에서는 아세톤 냄새, 썩어가는 과일 같은 역한 단내가 날 수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당신의 몸은 땀샘주의,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서 시큼하고 비릿한 특징적인 지방산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두 사람이 껴안을 때 갑자기 당신의 목이나 가슴을 피한다면, 만약 그녀가 당신의 그곳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갈 때 망설인다면, 잠시 멈칫한다면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것은 본능의 거부다. 그녀의 코, 그녀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떨어져 무언가 잘못됐어. 수많은 남자들이 그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단지 자존심의 문제,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생물학적 신호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향기를 통해 보내는 경고이자 구조 요청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56세의 남자, 최민식 씨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라. 결혼 25주년.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비록 격정적인 밤은 없더라도 존중 속에서, 평온한 침묵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여느 때처럼 아내의 옆에 누웠고, 그날은 왠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갈망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내에게 등을 기대고 그녀의 살결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막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몸을 살짝 뒤로 빼며 침묵을 지켰다. 섬세하지만 비수처럼 아픈 거절이었다. 며칠 후 진짜 비극이 찾아왔다. 우연히 새벽녘에 잠에서 깬 그는 화장실 쪽에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본 광경은 지금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그의 아내, 그의 반평생을 함께한 그 여자가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헹구고 있었다. 단지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더러운 무언가, 끔찍한 기억을 씻어내려는 듯 그녀는 괴로운 표정으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입을 헹궈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즉시 깨달았다. 번개를 맞은 듯 고통스러운 진실을 내 냄새 때문이었구나. 내 몸에서 나는 이 썩은 냄새 때문이었어. 그 운명의 밤, 아내가 욕실에서 자신에 대한 기억을 씻어내려는 모습을 본 그 밤 이후로 최민식 씨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그는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가장 비싼 칫솔로 바꾸고 혀가 얼얼할 정도의 가글을 사용했다. 이름 모를 썩은 내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독한 향수를 뿌렸다. 피부가 붉어지도록 마치 가죽을 벗겨내려는 듯 몸을 문질러대며 샤워 횟수를 늘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자신은 맡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유령 같은 향기, 보이지 않는 불쾌감, 마침내 절망 속에서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병원을 찾았다. 치과, 내과, 검사 결과는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와도 같았다.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어 있었다. 의사는 선고를 내렸다. 당뇨병 전 단계. 그의 혈액 속 과잉 당분은 단지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밖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입을 통해, 땀을 통해. 그것은 그의 몸을 미묘하지만 역겨운 향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아세톤 냄새, 썩어가는 과일 냄새. 그는 남자의 무딘 후각 속에서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여자의 본능적인 민감함으로 그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최 씨는 전쟁을 시작했다. 단지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전쟁. 그는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의미 없는 저녁 술자리를 거절했다. 독이 되는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셨다. 그리고 정화의식처럼 매 끼니에 채소를 더하며 식단을 조절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샤워 후 그는 자신의 몸에서 더 이상 희미하고 불쾌한 향기가 남지 않는 것을 느꼈다. 잠에서 깬 후 입안이 더 이상 쓰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안에서부터 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약 한 달 반 후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아내가 먼저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 끝을 만졌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그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숨결이 더 이상 망설임 없이 그의 목에 닿았다. 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녀 살결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고통스러우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진실을 내가 전혀 몰랐던 내 몸의 향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 썩은 냄새가 사라지자
아내의 거리감도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침대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다. 최민식 씨의 고백은 특별할 것이 없다.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그들의 무지와 자만심 속에서 놓치고 있는 적나라한 진실을 담고 있다. 문제는 식어버린 감정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 냄새다. 침대 위에서의 냉담함은 그녀의 심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썩어가는 혈액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자, 이제 또 다른 고백. 향기의 비극을 들어보라. 바다와 그을린 몸의 도시행. 부산 해운대에 사는 52살의 김윤석 씨. 그는 비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키 100쯤에 짤sam산입에 몸무게 약 80kg 규모. 몸은 여전히 탄탄했다. 주말마다 열심히 운동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고 매력적인 남자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여름이 왔다. 부산의 그 뜨거운 여름. 땀방울이 더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그 자신마저 신경 쓰이게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셔츠를 벗을 때 땀에 흠뻑 젖은 옷 안쪽에서 풍겨 나오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는 그 자신마저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더 민감하고 더 잔인하게 반응한 것은 그의 아내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려 할 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내뱉었다. 당신한테서 냄새나.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따귀와도 같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녹슨 비수처럼 그의 자존심에 깊이 박혔다. 숨 막혀. 가까이 오지 마. 그날 이후로 윤석 씨에게는 새로운 강박적인 습관이 생겼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냄새를 맡았다. 등, 겨드랑이, 목덜미, 심지어 속옷안까지. 그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느꼈던 그 불쾌감, 그 혐오감은 그에게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갔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침대 위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나란히 누웠을 때 그녀가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고 그에게 등을 돌려 옷감으로 장벽을 만드는 그 모습은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의 전사는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 거절당하고 혐오당해서 죽은 것이었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피부과를 찾았다. 그는 단지 다한증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대사 장애로 인해 몸에 더러운 노폐물인 지방산이 그의 피지선과 땀샘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 맑은 땀방울이 그 악취나는 지방산과 뒤섞일 때 숨길 수 없는 지독한 악취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정화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채소 위주, 저지방 식단, 잉겨 지방을 태우고 땀으로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피지 억제제 치료까지 병행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 깨달았다. 세탁기에 넣는 그의 셔츠에서 예전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몸은 안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 부활의 순간은 어느 무더운 여름밤에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에 누웠을 때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의 탐색하듯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가 천천히 그의 아랫배를 베고 누웠다. 신뢰의 행동, 수용의 행동, 말없는 초대. 그 순간 윤석 씨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병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혐오를 이겼다. 그는 한 남자로서의 향기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신의 존엄성 전부를 되찾은 것이었다.
이 고통스러운 고백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준다. 당신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다. 톡 쏘는 가글이나 인공적인 향수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결코. 그것은 당신의 썩어가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구조 신호이자 비명이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단지 당신 안에의 욕망을 죽이고 두 사람의 침대 위에 심연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 괴물들의 전조 증상이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세계의 죄 많은 영토, 악취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세 곳을 알려주겠다. 당신은 이 영토들의 청결을 매일의 의식처럼 특별히 숭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겨드랑이 당신 팔 아래의 그 축축한 동굴. 이곳은 박테리아에게 기름진 먹이가 되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땀이 분비되는 곳이다. 그것들이 굶주린 피부 표면의 박테리아와 만날 때 시큼하고 퀴퀴한 지독한 악취가 만들어진다. 사타구니와 권력의 지팡이 주변의 울창한 숲 이 영토는 항상 덥고 습하며 통풍이 되지 않는다. 박테리아에게는 천국이다. 땀, 분비물, 그리고 남은 소변 몇 방울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고여 특징적인 비릿하고 퀴퀴한 악취를 만들어낸다. 뒷문 주변의 금단의 땅 항문 근처의 이 영토에도 수많은 피지선과 땀샘이 있다. 만약 당신이 한자리에 눌어붙어 앉아있고 운동이 부족하고 물을 적게 마신다면 더러운 노폐물과 찌꺼기가 남아 그곳을 썩어가는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악취는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의 문제다. 당신이 감히 변하기만 한다면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5개의 무기, 5개의 정화의식을 쥐어주겠다. 이것들을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은 한 남자로서의 향기를 되찾을 것이다. 안에서부터의 정화 식단을 바꿔라.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 당신의 피지, 땀, 그리고 숨결을 구성한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술과 전쟁을 선포하라. 녹색 채소, 과일, 그리고 깨끗한 음식들을 환영하라. 독소를 씻어내라. 물을 충분히 마셔라. 수분 부족은 당신 몸의 노폐물 농도를 높여 당신의 땀과 침을 점점 더 걸쭉하고 악취나게 만들 것이다. 물을 마셔라. 당신의 영혼을 씻어내듯 아주 많이 마셔라. 청결을 숭배하라. 개인 위생을 제대로 관리하라. 성기, 고안 아래, 항문, 그리고 사타구니. 그곳들은 당신의 성스러운 영토다.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깨끗이 씻어라.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라. 마음으로부터의 부활 자신감을 재건하라. 진정한 변화는 단지 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악취가 사라졌음을 알았을 때,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아내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겼을 때, 오는 조용한 자신감에서 온다. 여신을 이해하라. 여성의 후각을 이해하라. 여자에게 사랑의 행위는 단지 접촉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감각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감각은 바로 후각이다. 당신의 향기는 가장 강력한 흥분제일 수도, 가장 잔인한 독약일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이 의식들을 끈기 있게 실천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향기는 곧 호감이다. 그리고 호감은 곧 몸의 거리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당신의 품으로 파고들어 당신의 깨끗하고 남성적인 향기를 들이마시며 속삭일 것이다. 이 냄새가 그리웠어요.